안녕하세요. 내 삶의 기록운동. 오늘 이 시간 초대 손님으로는 장병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장 박사님께서는 공학도 출신으로서 2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거느린 첨단 기술의 CEO이십니다. 1979년 창업 당시 최첨단 기술인 홀로그래픽을 활용하여서 서지텔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셨고 일생 동안 성공한 삶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록하여 연구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장병진 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사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서지대를 설립하기 전에 1974년 미시간 대학에서 전기 및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실용적 홀로그래픽의 발명자이시고 노벨 화학상의 후보자이기도 하는 에밀리스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된 계기와 그 에밀리스 교수님과의 그 인연을 맺게 된 경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에밀리스하고 관계 보기까지 좀 복잡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저는 원래 대학을 다닐 때부터 그 박사학위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 다닐 때는 산업공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 산업공학계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비전 사생활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2년 후에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복학해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보니까 제가 이제 수석을 졸업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저희 선배 교수님 한 분이 그 2년 전부터 그 수석한 친구들은 미국에 이 장학금을 이제서 콜롬비아나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 이제 오게 해준다고 그래서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 가보겠다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도 이제 입학원서를 내놓으랬더니 저희 과에서 저한테 추천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다른 데 가서 되는 게 필요한데 그 추천을 써주게 되면 정말 경쟁이 되니까 그런 생각 안 했죠. 그게 이제 61년 제가 65년, 67년에 졸업을 했는데 67년 졸업을 하고 와서 그 대한대 장학금 어레인지한다는 게 그게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서울대학교 전기과에 제가 학사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국원자력 발전 연구소에서 뭘 했냐면 그 한국 초기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데 그 인력 수급에 대한 그 연구가 계속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그 수석을 제가 이제 혼자서 했죠. 수석을 혼자 직접 받으셨어요? 예, 혼자 이제 장학금 받는 건 이제 하지 말고 그때 이제 제가 옛날 군대에서 만난 선배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대초에 웨인 스테이트라는 대학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제가 1968년 7월 달인가 6월 달에 이제 대초에 들어왔어요. 장학금 안 받고. 그래서 와서는 이제 그 선배가 일하는 데가 뭐냐면 자동차 세이프티를 연구하는 그 리서치 센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데에 자동차 회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잡이 바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RA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웨인 스테이트에 제가 68년, 69년 이렇게 해서 석사학위 끝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웨인 스테이트에서, 네가 박사를 하면은, 감사장을 주겠다 하면서는 정식으로 지금 하기도 없어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박사를 받아야겠다. 네.
그래서 MIT하고 이제 전부 스탠포드하고 이 시간에 이제 이덕 그 원서를 냈더니 두 분이 다 왔어요. 완전 스탠포드 장점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미시간에는 무슨 장군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시간으로 갔죠. 미시간에 가서 그 리서치 언스런시에 한 데가 웨이다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실험실은. 거기에 그 소장하시는 분이 이제 MLB 있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일을 시작했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일을 이제 하면서 보니까 참 사람이 이제 그 험블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학생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많이 세워줘요. 왜냐면 일할 때 보면 항상 You are the best in the world. You are the best. Yeah. You are the best.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거 우리 학교한테 쓰면은 자기한테 가져온 You are the best. 하여튼 자기 제자도 해도 항상 세계 넘버원이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그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 PH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그분은 항상 그 강의를 아침 시간에 해요. 근데 제가 풀타임으로 그 리서치하고 또 풀타임으로 또 과목 들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벌써 그때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제가 과목을 그 시간 늦을 때가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 사느냐고 아파트를. 그래서 그분이 강의할 때는 자기 우리 아파트에 와서 나를 픽업해가지고 자기 강의실에 같이 갔어요. 그걸 자기 학기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이제 평생 같이 일을 했죠. 그러면은 그 서지텔이라는 회사의 창업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 회사에서 서지텔을 하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서지텔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서지텔이라는 회사는 그 미시간에 있고요. 그 서지텔은 뭐냐면 서지컬 텔레스코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서지텔은 제너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의 한 디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너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은 옛날 광학회사인데,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광학에서 사양 사람이 되면서 그 회사가 이제 거의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 제가 싸게 사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서지텔이라는 디비전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 서지텔을 만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의사들이나 치과 의사들, 의사들이 이 목병이 나지 않고 그 진료를 잘할 수 있게, 대부분 그분들이 이렇게 꿈에서 일하니까 이거 목병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목병이 안 나면서 치료를 잘하는 게. 그럼 이게 의료 제품? 예, 의료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지금 서지텔을 하기 전에 제가 카이저 압티컬 시스템을 해서 또 만들었어요. 1979년에. 그거는 어딘가 하면 카이저 에어로스페이스 네트워크에서는 캘리포니아 코퍼레이션의 이제 관계회사로 미션을 만들었어요. 저 캘리포니아로는 안 가니까 저는 전화 보내서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건 거기서 뭘 하냐면 홀로그래픽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특수한 광학 재료를 만들어서 헤라 디스플레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F18이니 A10이니 이런.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12년을 제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는 나이는 나한테 이제 일을 다 했으니까 당신 또 맡아라. 나는 이제 다른 회사 하는 사람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사이언티픽을 사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옛날식 재래식 광학을 해가지고 일본, 중국 뭐 이런 데 도망가고 이게 좀 경쟁도 어렵고,
그래서 의료계통을 보니까 이제 그 의료계통 사람들이 그런 물건이 있었어요. 수령에 그 인간공학적으로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목병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서베이해서 뭘 해야 되겠냐 싶어서 그래서 탈전들이 많이 했죠, 그 계통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목병이 안 나오고 잘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서지컬 트랩스라고 뭐로 생각하기 쉽냐면은 그 쌍앙경 있죠, 쌍앙경. 네네. 쌍앙경을 아주 굵게 만들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한쪽 굵게 만들어가지고 안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배율이 이제 2.5배에서부터 한 10배까지 저희 만들고 그게 이제 그걸 쓰고 시술을 할 때 이런 그 하트를 오픈한다든지 입안을 들여다보려면 이게 그림자가 아니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경에 부착하는 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안을 잘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거는 헤드라이트 그래서 LED 헤드라이트 제가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프로페서들이 이렇게 시술하면 아이들 볼 수가 없잖아요. 뭐 뒤에 와서 이렇게 바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부착을 하고 여기다가 루프에다가 텔레스코프에다가 그래서 그걸 봐서 이제 마니터 이렇게 보면은 학생이 잘 보이게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우리 그 회사의 그 메인 상품의 지원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원아메리칸 그런 그 컨셉을 다른 애도 따라하고 나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한 거 아니고 있지만 그걸 뺏기려고 하는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 의사들이 편하게 환자를 잘 보게 그게 이제 저희의 좀 목적입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그렇게 다 보이게 그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정 박사님께서 그 일을 해내셨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자랑스럽습니다. 박사님께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기업인으로서 또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그 순탄치만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려웠던 점도 있고 또 그 중에서 또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보람된 일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여튼 우리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자기 몸병이 나고 환자를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참 내가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처음 목표를 달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얘기는 저희 회사를 제가 제너럴 사이언티픽 회사를 사기 전에 그 회사가 우리하고 경쟁하는 회사에 물건을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데 그건 인간공학적인 게 아닌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려워지니까 소송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소송비만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이제 해결하는 동안에 그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하여튼 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앙적인 체험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오는 게 그게 사실 나쁜 것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끝난 후에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만약에 어떤 기업을 이렇게 시작할 때 어려움을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정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는 거. 그런 체험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게 갖다 빚을 많이 치니까 근데 이 자금을 어디서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던 걸 우리가 팔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사더라고요. 스타를. 그러니까 그 자금을 모을 수가 없으면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 스탁은 안 사지만 돈을 내주겠다. 그래서 저희 뱅크에 이제 갔더니 제가 거래하는 뱅크에 가서
50만 불을 담보 없이 빌려주시는 하니까 그 담보 없이는 못 빌려준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 와이프하고 얘기할 때 회사를 위해서 우리 집 그 재산을 쓰지 않는다. 우리 약속하고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또 안 된다고 간뒀죠. 그래도 일주일 후에 그 노원 옵쇼 전화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대. 그게 뭔가 하니까 뭐 커뮤니티 무슨 버스에서 노원 프로그램이 생겼대. 50만 불인데 그거는 그 콜렉터는 필요 없대. 그래서 거기서 50만 불을 이제 또 받았죠. 그다음에 우리 회사를 판 사람한테 찾아서 그 스타일을 안 사더라고요. 그 사람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회사를 산 이유가 쓰러진 회사를 사가는 하는 이유가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 있어 쓰러진 회사 샀다가 그 회사 나한테 팔아먹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하면서 잘 되니까 스타일을 사가니까 안 산대요. 그렇지만 내가 은퇴 자금에서 한 30만 불을 꺼내서 또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인출도 좋게. 그리고 또 우리 그 한국의 그 한국 분이 하는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이 저 치과에 좀 비즈니스 있는데 그분한테도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로비한테 얘기했더니 아 스타는 하지 말고 그냥 돈 빌려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한 30만 불을 싸게 용도를 빌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이저 회사에 이제 최연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이게 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좀 필요하다니까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가다가 수식을 가지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만 불 사겠냐 하면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체크카드 넣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담보도 없이 한 150만 불 그냥 걷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기절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예. 그래서 제가 처음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전원사인 회사를 살 때 우리 사람 보고, 그냥 카이저 회사가 잘 되는데 왜 딴 회사 하느냐. 그래서, 지금 카이저를 할 때까지는 내 힘으로 했는데, 내 열정을 했는데, 그 다음 회사는 정말 나는 그냥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겠다니까. 이상하더라고, 내 정신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돈을 한 번 더 쓴다, 이거 살 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뭐라 했냐면, 학회를 해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헤드업 스페이스 컨퍼런스인데, 그걸 현대에서 보고 나도 프로타입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들어주면서 이제 컨설팅을 받은 돈이 제너사이드가 쓰는 다운 페이먼트가 아주 정확한 다운 페이먼트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회사를 시작한 것부터 우리 집안 돈 1% 안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회사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여성에서 보면 그 평가를 한다면은 그 박사님의 그 젊은 날의 그 꿈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이 지금의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의료 계통이지만 엔지니어셨는지 아니면 그 꿈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항상 부모님이 저한테 보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 도리고개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같습니다. 이 겨울철에 지나가게 되면 많은 농민들이 먹을 것이 다 신경이 떨어져서 그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들이 음식들을 해가지고 동네에 나눠주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꿈인 건가면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면 살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무슨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이런 꿈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준 영역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일을 하고 이웃에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물 영화를 할 수 있냐는 게 이제 한 센텐스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해석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해석 이윤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가족 체리티 파운데이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이윤의 10% 지금은 10%만 그 파운데이션 도네이션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체리티 오미네이션이나 성교기관이라든지 또 이들어 이 자선자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딸, 아들 예. 다 가족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선 단체 기금을 많이 하시고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동번에 제가 하는 거 저희 입사합니다. 이유가 뭔가 제가 결혼할 때 저는 항상 그 뭐냐면 내가 죽어도 우리 집사람이 그 남한테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동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제가 그런 일을 우리 집사람에게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동반이라든지 그런 자선단체 동반이 그다음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뭐였냐면 이 부동산 정에서 잠깐 애들 학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사람은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뭐 인터내셔널 세일즈하는 것들 많이 도와주고. 사모님께서 직접 회사에 예, 했어요.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다음 지금은 거의 은퇴했죠. 그러면 현재도 지금 현역에 계시잖아요. 네. 박사님께서 보면은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뭐든지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돈 받는 것도 요즘에 실태가 한국에서도 보면 1년이 못 견딘대요. 3개월, 6개월. 그런데 또 반면에 또 나도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나가보면 굉장히 쉬운 일, 그러니까 메이커리를 한다든가 뭐 커피숍을 한다든가 이런 일에만 좀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또 이렇게 창업을 이렇게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 그들에게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비즈니스는 하여튼 어딘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숨기는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리고 나쁜 거 해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능하면 자기 재능을 빨리 발견해서 그 재능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가능하면 모든 책임을 다 맡아서 하여튼 해볼 생각하고 들어가면 일을 배우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자기가 그 어떤 상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시작해서 거기서 돈 벌면 또 다른 비즈니스 옮겨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주로 보면 유태인들이 하는 비즈니스라고 해요. 근데 그 유태인들은 돈이 들어가는 생산하는 일 안 해요, 거의. 유태인들 보세요. 그 많은 유태인들이 의사라든지 어카운턴트라든지 로이라든지 그건 다 개인 비즈니스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역업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료계통에 가면은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파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팔고 경기가 나쁘면 딱 중지합니다. 그냥 회수 안 해버리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게 또 돈을 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 아이가 그 비즈니스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제일 아이들을 하게 장려하냐면 창업하는 거. 이게 창업하는 걸 애들한테 가장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마 창업하는 애가 제일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유태인들과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 사실 유태인들보다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잘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어릴 때부터 이게 남한테 가서 쉽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사실 1년만 벌어도 남이 20년, 30년 벌고 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돈만 생각하면 이제 돈만 생각해도 더 많이 벌고 또 자기가 이제 그 회사를 만들면 회사를 운영하는 그 철학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고용해서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네. 남의 회사에 가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네. 많은 젊은이들이 큰 회사로만 취업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에 가면 하나에서 10가지 내가 그 회사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타고 들고 이제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해라. 그런 좋은 제가 1978년에 그 국제 회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카이저 회사에 카이저 에어로스페이스 일렉트로닉스 회사 저보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하면서 저는 많이 배웠어요. 처음 한 달만 보행해가지고 빌딩을 임대해서 그 안에 이제 시설을 만들고 혼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지를 할 때 쉽게 끌고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배우면은 일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 제가 뵙기에는 굉장히 외소해 보이시는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그 큰 기업을 운영을 하시려면 굉장히 건강해야 하시잖아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미래의 삶의 계획이 있으면? 네, 저는 지금 상당히 외소해졌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유도에 제가 유도한다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경찰서에 외도장에 와서 경찰들하고 같이 유도를 했어요. 형사 이런 경찰서에 유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와서도 사실 대학에서 유도 좀 가르쳤어요. 학생들, 남학생이라서 이렇게 가르치고. 네, 그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몸무게 대학교 때보다 더 줄었습니다. 네. 그때는 근육이 많았는데 요새는 근육이 많이 줄었죠. 근데 지금 제가 건강 유지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잠때 자고 그리고 걷는 운동 그다음에 이제 골프는 제가 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골프 많이 쳤는데 요새 이제 80이 지나가니까 요새는 골프 한 주에 두 번, 세 번 치고는 걷는 거 하고 식생활을 우리가 건강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술 안 먹고 커피 안 마시고 이 나쁜 음식 안 먹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우리의 건강 비결입니다. 아까 잠깐 이제 말씀 나누는 중에 확실한 크리스찬 신앙으로서 생각하시는 걸 느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쭉 살아오시면서 인생관이나 철학이 있다면은 이 시대에 또 우리 후세들 젊은 사람들에게 또 한마디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항상 처음에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일을 꾀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일을 성사시키는 건 하나님이라는 교훈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부담이 많잖아요. 근데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실패하면 걱정 안 해도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안 하도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을 다 일을 합쳐서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도와주고 성공하면 또 성공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실패하고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어려울 때 이제 제가 비즈니스에 모든 새로운 걸 시작하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걸 하죠. 그래서 기도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제가 그 일을 시작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해서 마음이 편할 때까지 그 방향을 제가 찾는 게 제 신앙인으로서 하는 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이제 하냐면 마태복음에 7장 7절 8절 그 얘기가 뭐냐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는 얘기죠. 그걸 쉽게 얘기하면 ask라고 하면 돼. S-A-S-K ask, seek, knock. 근데 그 원리는 제가 처음 대학에서 어려울 때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문 앞에 갔다가는 뭐 이런 가지 선생님만 얘기해. 이만 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는 제가 하여튼 일단 나만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갔으면은 문을 먼저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교수님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이구 그러냐고 나는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삼성 장학금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초 때. 네. 그때 한국 돈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 장학금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남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 있어서 이걸 두드려서 만나서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이렇게 나눈 대화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따뜻하시고 정이 많으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중요시하는 가정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나누며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다 내려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인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민 세대가 1세대 지나고 지금 1.5세 2세대 지나고 이제 과정도 3세대 또 오겠는데 그 이민 세대들에게 정말 선배로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느낀 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그 후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으로서 산다든지 어떤 선생님을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준 재능을 정말 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무학도로서 미국에 유학 오셔서 자신의 전공한 기술과 전문성을 기업을 이루시고 이제는 지역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장병진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의 철학과 삶이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